어덜트 카디악 서저리에서 카디오 풀마리 바이패스와 관련된 이 흉백과 마취과 그 다음에 이제 심폐기 관련된 체외순환 관련 이런 협회에서 2019년에 유럽에서 발표된 거에 관련돼서 이 하트록 머신 하드웨어와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 관련돼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피지올로지컬 환자의 이 파라메타와 이제 CPB 이 퍼포먼스 파라메타의 모니터링은 이 퍼피셔니스트가 이 환자를 케어하는 이 주요한 이제 요소이다. 이 가장 중요한 걸 겁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뭐 압력에 대한 모니터링, 아니면 뭐 리저버 레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있을 텐데, 그런 그 환자를 케어하는 이제 주요한 이제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트리알 블러드 프레셔를 측정을 꼭 해야 되고, 펌프 플로우,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가스 아날라이시스와 같은 이 기본적인 파라메터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 이 상식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이 보다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제 기술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비너스 라인에서의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 이제 SbO2, 이제 MbO2라고도 얘기하는데 믹스드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산소 포화도 측정과 지속적인 이제 블러드 가스 모니터링은 이제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컨티뉴스하게 이런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험적인 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인터미턴트하게 뭐 30분 간격이라던가 어떤 이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이 30분 전에 그 검사를 지금 측정을 했던 게 바로 컨티뉴스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뭐 5분 뒤에 보인다거나,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상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bO2라던가, 이 SbO2는 이제 환자에서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SbO2인데, 이 SbO2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플로우가 줄어서 SbO2가 줄어들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서 SbO2가 줄어들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SbO2가, 아니면 이거와 플로우와 산소 공급은 충분한데 이 조직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SbO2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이게 조직에서의 지금 현 상황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레저널 이 세레브랄 티슈 옥시네이터는 이제 근적외선 분광학 이 NIRS에 의해서 이제 평가될 수 있는 반면에, 이 옥시젠 딜리버리의 측정은 이제 아트리알 플로우 레이트에 의한 이 전 세계적인 관리 표준으로 이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제 제안이 되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의 비용과 약점은 이제 의료기술의 보급과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구현을 이제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리커멘데이션과 이제 클래스 레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다 말씀드렸지만 다 원입니다. 그 클래스 1인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해라 뭐 이런 식인데, 보면 이제 프레셔 모니터링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티리알 라인과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라인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이제 CPB 동안에 이 프레셔는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클래스 1으로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좀 연차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실제 본 적도 있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아트리얼 프레셔라던가 뭐 카디오플레지아에 대한 프레셔를 보지 않고 그냥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아트리얼 프레셔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캐놀레이션을 뭐 해서 이 관리를 하는 과정에 이 캐놀라의 형태, 그 다음에 캐놀라의 이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가 상당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놀라의 뭐 팁이 정확하게 이
플로우가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압력 변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만약에 캐놀라 팁이 이런 월 쪽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압력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트리알 라인의 프레셔를 측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플로우가 벽을 보고 있는데 플로우가 잘 가지 않고 압력받고 젯 플로우라고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플로우가 줄어들 거고, 당연히 하지로 가는 것도 줄어들겠지만, 여기에 뭐 세레브럴 옥시메트리, 아까 말씀드린 NIRS, 이런 거에서 측정이 되는 이 세레브럴 옥시메트리의 수치도 떨어질 겁니다. 이게 플로우가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아트리알에 대한 프레셔로 다 이제 이것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는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이 뭐냐면, 이 버블 디텍터를 리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쓰라고, CPB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플로우 라인에 이제 쓰라고 나와 있는데, 뭐 버블 디텍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해외에서는 뭐 다 루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버블 디텍터도 잘 사용하지 않는 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이게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도 사용 안 했으니까 뭐 그렇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겁 없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벨 센서, 이것도 클래스 1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CPB 동안. 이 레벨 센서 같은 경우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이게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레벨 센서는 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계속해서 이 리저버의 이 레벨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런데 보통 레벨 센서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 레벨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뭐 알람을 울려준다던가, 아니면 경고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펌프를 뭐 슬로우 다운을 시킨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안전 장치가 있을 텐데, 이것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절대까지는 아닌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는 심폐기들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자신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거 메이저 병원들도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귀찮아서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뭐 자기가 귀찮은 거지, 이거 환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외국에서는 다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게 해야지 안전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뭐 귀찮아서 안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병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로 인해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리커멘드를 또 하는 게, 이제 바이탈 시스템의 이제 백업,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트럭 머신이라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클래스 1으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커멘드 하는 게 또 뭐냐면, CPB 이제 장비에 대한 어떤 유지 계획, 이런 것들도 당연히 클래스 1으로. 이건 당연히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냐면, 이 환자의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이제 심장수술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에어 엠볼리즘. 이 에어 엠볼리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버블 센서를 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저버의 레벨이 저하돼서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다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장치들이 뭐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당연히 이것도 하면은 환자한테 당연히 더 유리할 겁니다. 이게 뭐 30분 간격으로 계속 측정을 한다고 해도 이 30분 동안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있는데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심장 수술팀에 따라야 할 표준과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도출된 이제 모니터링 파라메타 리스트, 이를 이제 제한한다. 부록 B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록이 전부 이지만 제한되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파라메타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좋은 관행과 동일하며 대부분의 이 퍼피셔니스트가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파라메타의 경우 이 파라메타의 사용이 환자 결과를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항상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라메타가 모니터링 되는 경우에 이 파라메타가 측정되는 장비는 이 정기적으로 이제 보정 및 이제 칼리브레이트와 이제 메인터넌스가 관리가 돼야 되고, 이 사용 전에 이제 점검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도 이제 펌프 플로우에 대한 어떤 컨펌과 이제 울트라소닉 이 미저먼트 아트리얼 라인에 이런 것도 클래스 2A 이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스 이제 아트리얼 라인의 프레셔 모니터링 이런 것도 옥시네이터와 이제 포스트 옥시네이터 이 CPB 서킷에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이 옥시네이터의 아트리얼 아울렛 온도 모니터링도 당연히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스한 이제 모니터의 SbO2와 헤마토크리트 레벨 듀링 그 CPB 동안에 이제 헤마토크리트 레벨도 당연히 이제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러드 가스 아날리시스, 뭐 레귤라 인터벌 또는 뭐 컨티뉴스 옵저베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컨티뉴스하게 옵저베이션 할 수가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리커멘드하게 뭐 30분 간격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든 어떤 그런 변수의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확인을 해서 그 어떤 그런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환자에게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FiO2를 뭐 줄였다. 그러면 이 줄인 거에 대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딱 이거에 대해서 이 발생되는 결과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가스를 줄였다. 가스 플로우를 줄였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ACT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이렇게 다 클래스 1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클래스 뭐 3 뭐 이런 걸 하지 말라, 아예 하지 마라, 뭐 이런 거고, 클래스 뭐 2A부터 뭐 B 이런 것들은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